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포드에서 새롭게 출시된 신형 익스플로러 페이스리프트의 시승기를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포드 익스플로러는 국내 처음 출시되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국내 소비자분들에게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포드의 SUV입니다. 포드 익스플로러가 출시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아왔던 이유는 수입차이지만 이 금액대에 엄청난 사이즈, 넉넉한 크기를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포드 익스플로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커다란 공간, 넉넉한 공간을 원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포드 익스플로러는 국내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ST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위에 등급인 플래티넘,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대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ST 라인은 6,290만 원, 플래티넘은 6,900만 원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드 익스플로러를 크기만 놓고 수입 SUV와 비교를 했을 때는 BMW X5라든지 벤츠의 GLE, 아우디의 Q7, Q8 정도 되는 엄청난 사이즈를 가진 SUV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ST 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6인승이고 플래티넘은 7인승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시트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인승, 7인승이라는 것은 확실히 이 차량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다라는 걸 대변해주는 부분이죠. 하지만 금액은 6,290만 원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ST 라인을 기준으로. 그래서 금액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볼보 XC60보다 더 저렴하고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GLB 250 가솔린 모델보다도 더 저렴한 금액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격 파괴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포드가 고급 브랜드는 아닙니다. 포드의 고급 브랜드는 링컨이 또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링컨 에비에이터 시승기도 전달을 드렸었는데 에비에이터도 페이스리프트 신형이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현대와 제네시스처럼 포드는 사실 럭셔리 브랜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내 탔을 때 그렇게 막 럭셔리하다, 고급스럽다 그런 느낌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전 모델 대비 조금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진 건 있지만 확실히 어마어마한 고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SUV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러움을 원하신다면 에비에이터라든지 GV80이라든지 이런 모델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 지인분한테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6천만 원대 SUV를 고민하고 있다. 이제 아이가 새로 태어나서 좀 커다란 SUV를 보고 있는데 예산은 6천만 원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6천만 원대 SUV로 봤을 때는 볼보 XC60이라든지 포드 익스플로러 요 정도 아니면 제네시스 GV70 요렇게 추천을 드렸고 일단 그분께서는 크기가 좀 중요하다. 아이가 하나이긴 하지만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커다란 SUV로 바꾸고 싶다, 큰 SUV를 고민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1순위로 이 신형 포드 익스플로러 이번에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이렇게 지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대 사실 요 크기로 비벼본다면 요 포드 익스플로러를 뛰어넘을 만한 차종은 없습니다. 6천만 원대에서는 정말 가성비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물론 국산차까지 끼워 넣는다면 강력한 경쟁 모델이 있죠. 팰리세이드라는 경쟁 모델이 있는데 물론 그건 국산차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동일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수입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익스플로러가 갖는 가격적인 메리트, 가격 대비 이 차가 주는 공간적인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분 변경되면서 파워트레인 엔진은 한 가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데요. 2.3L 에코부스트 가솔린 엔진입니다. 그것과 10단 자동 변속기가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출력은요 304마력의 토크 43을 발휘합니다.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2.1톤이 넘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도 2.1톤이 넘어 보이는 그런 사이즈를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차량을 이렇게 언덕길에서 이렇게 쭉 운용하거나 이런 시내 주행에서 편안하게 운용할 때 전혀 부족한 출력은 아닙니다. 따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든지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탑재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토 스탑앤고 있잖아요. 오토홀드 말고 정차했을 때 이렇게 시동이 꺼지는 요 오토 스탑앤고라는 기능,
여기서 시동이 꺼질 땐 괜찮아요. 시동이 꺼질 땐 부드럽게 켜집니다. 근데 브레이크 발 뗐을 때 이렇게 시동이 다시 켜질 때는 조금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에 비해서는 드르륵 약간 이런 느낌이, 시동이 확실하게 켜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리뷰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토 스탑 앤 고를 따로 끄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 익스플로러를 만약 매일 탄다라고 한다면 이 오토 스탑 앤 고 기능은 꺼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 스탑 앤 고를 켜놨을 때 이점은 배출가스를 줄여주기 위함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연비 개선의 효과는 사실 미미한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싫다 하면 뭐 꺼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최신 트렌드에는 조금 못 미치는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 차들은 약간 이런 거에 인색한 편입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든지 에비에이터도 원래 PHEV 파워트레인이 있었는데 이번에 부분 변경되면서 단종을 시켜버렸습니다. 원래 있던 것도 단종시켜버릴 정도로 약간 미국 브랜드들은 전동화에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포드 익스플로러도 그런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 차가 되게 크잖아요. 덩치가 되게 큰데 엑셀 리스폰스, 즉 엑셀을 밟았을 때 차가 튀어나가는 이 반응은 되게 기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포드보다는 조금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BMW로 예를 들어보면 약간 BMW 느낌이 조금 납니다. 네, 이렇게 밟으면 이 무거운 차가 이렇게 바로 튀어나가요. 그리고 토크가 43이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밟으면 이렇게 바로 시내에서도 그렇고 고속주행에서도 그렇고 전혀 이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300마력대, 사실 300마력대면은 높은 겁니다. 요즘 전기차들 때문에 워낙 고출력 차량들이 많아져서 그렇지 300마력이면은 옛날에는 고출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속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출력적인 아쉬움은 전혀 없다. 부족하진 않아요. 물론 차고 넘칠 정도는 아니지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이 핸들링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게 조금 놀랐습니다. 핸들링이 되게 유연하면서도 여성분들도 그냥 매끄럽게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핸들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핸들링, 부드러운 핸들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고속주행에서 조타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정도로 가벼운 느낌은 아니에요. 가볍다라기보다는 부드럽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만족스러웠던 거는 이 핸들 직경, 핸들림이 되게 작아요. 이 두 뼘이 안 됩니다. 성인 남자 손으로 두 뼘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컴팩트한 스티어링 휠을 좋아하거든요. 이 디펜더를 제가 매일 타긴 하지만 디펜더는 직경이 너무 커요. 그건 아무래도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직경이 크게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컴팩트한 스티어링 휠을 좋아합니다. 오토 스탑 앤 고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할 때 르릉 이렇게 약간 켜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건 링컨 에비에이터 시승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드나 링컨, 미국 차들은 이 엔진의 사운드를 일부러 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엔진이 당연히 있는 차인데 엔진 소리가 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자동차를 바라보는 뭐 견해의 차이,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차들은 뭐 현대차나 기아차나 뭐 제네시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최대한 모든 소음들, 뭐 풍절음, 엔진 사운드, 뭐 하부 소음 이런 걸 다 무조건 억제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실내에서는 조용하게 만드는 게 이제 한국 차량들의 특징인데 미국 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엔진 사운드 좀 나야지, 좀 운전하면서 엔진 사운드도 듣고 이렇게 운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드 익스플로러도 약간 이 가속을 하다 보면 엔진 사운드도 있고, 지금은 그냥 노멀 모드거든요. 그냥 가장 기본 모드인데 이걸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조금 더 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조용한 차를 원해, 나는 차는 진짜 조용해야 된다고 생각해 하시는 분들은 포드랑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끄러울 정도는 아니에요. 시끄러울 정도는 절대 아니고 그냥 적당히 엔진이 구동이 되는구나, 약간 엔진의 필링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건 얼마나 소리에 중점을 두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익스플로러가 과거에는 전륜구동 기반의 플랫폼을 썼습니다. 그런데 후륜구동 기반의 플랫폼으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것도 후륜구동 기반의 이제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남산길을 이렇게 굽이굽이 지나가는 길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또 하나 인상적인 건 승차감이 상당히 편안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차 하면은 사실 승차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이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런 이음새, 교량 사이의 이음새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나갈 때 되게 소프트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고, 이 ST 라인은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플래티넘은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거든요. 되려 더 저렴한 차에 휠 사이즈가 더 큽니다. 이것도 조금 특이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혜자스러운 부분, 더 좋은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만약에 익스플로러를 산다 라고 하면은 이 ST 라인으로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방금 제가 느꼈거든요. 이 사이드 미러가 이제 광각이 아닙니다. 국산차나 독일 차들을 보게 되면 이제 광각 미러를 적용을 하는데, 미국 차들은 평면 거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가끔씩 사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숄더 체크도 한 번씩 이렇게 더블 체크를 해주셔야 좀 더 안심하고 이렇게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형 포드 익스플로러는 포드 링컨 광교 전시장 김선재 대리님께서 차량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신형 에비에이터도 김선재 대리님께서 지원해 주셨고, 지금 이 시승 차량도 광교 전시장 시승 차량입니다. 익스테리어는 블랙이고 지금 실내도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ST 라인 신형 익스플로러 모델이에요. 실제로 제 영상 보시고 에비에이터 문의 많이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선재 대리님께 연락해 보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거예요. 또 부분 변경되면서 익스테리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풀체인이 될 때보다 되려 부분 변경될 때 더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전면부와 후면부, 특히나 후면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후면부에 이 테일램프가 약간 이렇게 기역자, 양쪽에 기역자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후면부도 멋져졌고, 저는 이 전면부가 이게 외장 컬러가 블랙에 ST 라인 트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이 차를 처음 받았는데 와, 약간 바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실 이 미국 차가 주는, 사실 크기가 크면 약간 압도되는 게 있습니다. 이 SUV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남성분들은 와, 멋있다, 거기다 블랙이야? 와, 진짜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ST 라인은 심지어 이 휠도 약간 사틴 그레이처럼 무광으로 도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ST 라인이 더 싼지 약간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옵션 차이는 조금 있어요. 옵션 차이 있는데 익스테리어 봤을 때 저는 플래티넘보다 ST 라인이 훨씬 더 멋지거든요. 휠도 멋지고, 전면부 같은 경우에 프론트 레터링, 익스플로러 레터링도 플래티넘에는 없어요. ST 라인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ST 라인이 훨씬 멋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신형 익스플로러의 멋진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장 컬러는 블랙인데요. 블랙이랑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이제 트림은 ST 라인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ST 라인의 블랙 외장 컬러의 익스플로러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부에서 플래티넘과 다른 점은 여기 익스플로러, 여기 레터링 보이시죠? 여기 플래티넘에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민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런 파츠들 있잖아요. 요런 그릴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에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ST 라인에서는 크롬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의 나이트 패키지, 블랙 시리즈, 블랙 패키지 요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적으로도 개선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익스테리어를 조금 더 스포티하고 좀 더 감각적으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층들 혹은 스포티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플래티넘보다는 ST 라인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분 변경이 되면서 전면부는 그릴이 커진 것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거의 그릴밖에 안 보여요, 전면부를 보면. 그리고 정중앙에는 포드 엠블럼이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면부에서 느껴지는 균형미, 비례감, 무게감 이런 부분들이 전면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헤드라이트의 사이즈 역시나 차량 크기에 걸맞게 상당히 커다란 사이즈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는 2구 헤드라이트로 되어 있고,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주간 전조등이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개등은 이 하단부에 있고요. 이 안개등 같은 경우에는 핸들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이 전환이 되는 그런 안개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룸 안에는 2.3 에코부스트 엔진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닛의 볼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 차를 좀 더 파워풀하게 보여주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블랙 컬러 진짜 잘 어울리죠. 근데 측면을 보잖아요. 측면은 더 멋있습니다. 측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요 21인치 휠, 플래티넘은 21인치 휠이거든요. 근데 되려 ST 라인은 하나 더 큰 21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캘리퍼,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퍼포먼스 브레이크가 들어가요. 그래서 레드 캘리퍼가 지금 기본입니다. 이게 따로 튜닝을 한 게 아니라 원래 순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휠 컬러랑 요 휠 디자인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 사틴 그레이, 원래 이 랜드로버 디펜더 제가 타고 있는 거는 이게 원래 옵션가예요. 이 사틴 그레이로 하려면 금액을 추가해야 되는데 이런 게 그냥 순정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되려 기본 트림에 이런 게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 레드 캘리퍼까지 순정이다. 아, 이거는 진짜 패키징을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휠하우스도 지금 21인치 휠인데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클레딩이나 이런 파츠들은 다 플라스틱, 사이드 스커트도 그렇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 사이드 스커트에도 지금 저기 익스플로러라고 각인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측면에서도 크롬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ST라인 이 트림명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루프렉이라든지 윈도우 몰딩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블랙으로 감싸져 있고, 리어휠 역시나 똑같은 사이즈의 레드 캘리퍼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비례감, 측면에서의 디자인이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휠 정도가 아주 매력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저는 진짜 인상적입니다. 제가 만약에 익스플로러 산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ST라인의 블랙 이 고정입니다.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지금 이거 후면부가 거의 풀 체인지 수준으로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테일라이트 있죠, 이렇게 기역자, 양쪽 기역자로 바뀐 것이 인상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익스플로러는 요 견인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견인하시려는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뭐 토크발이 좋은 것도 있지만 견인력이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견인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고, 익스플로러라고 여기 각인이 되어 있죠. 그래서 후면부를 봤을 때 전면부와 동일하게 비례감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머플러는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금 또 특이한 부분이죠. 엔진 사운드는 또 약간 걸걸하면서 터프한 느낌이 있는데 머플러를 안으로 숨겨놨습니다. 저 밑에 쪽으로 이렇게 따로 뚫어놨습니다. 아예 안 보이진 않아요. 근데 숙여서 보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딱 정면으로 봤을 때는 머플러가 보이진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로 뭐 트림명이나 이런 게 써 있진 않습니다. 그냥 사륜구동이다 라고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버튼으로 트렁크 열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ST라인은 6인승이에요. 6인승이고 지금 3열 시트는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을 때 트렁크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 살짝 들면은 여기도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따로 뺄 수도 있습니다. 빼서 이렇게 짜투리 공간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한번 볼게요. 오른쪽 보면은 왼쪽 오른쪽이 3열입니다. 3열을 접고 펴는 거예요. 요거는 둘 다 왼쪽과 오른쪽 헤드레스트까지 이렇게 전동으로 접힙니다. 네, 이 가격대에 여기가 전동이다. 이런 거는 진짜 놀랍죠. 은근 옵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전동으로 올라오죠.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내가 세워야 돼요. 수동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튼은 트렁크만도 닫을 수 있고 이렇게 문도 다 잠글 수 있게끔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는 너무나 만족스럽게 잘 바뀌었어요. 진짜 잘생겨졌습니다. 일단 외관이 너무나도 멋스럽게 바뀌었다. 인테리어에서는 12.3인치 그리고 13.2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이제서야 이 포드 익스플로러 사이즈에 맞는 그런 실내 모니터가 적용이 됐어요. 큼지막해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를 지금 연결했어요.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계기판에도 애플 카플레이 화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편해요. 계기판을 지도로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은 이 애플 카플레이가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안드로이드 오토는 여기 방향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도까지는 안 나오고 애플 카플레이를 썼을 때만 여기 풀 지도, 풀 화면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옵션 부분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원래 안 쓰셨던 분들이라면요 상관이 없겠지만, 저처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원래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이 이 차를 타본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요 계기판에 풀 지도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그게 해소가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옵션적인 부분을 플래티넘 트림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시트 구성이 제일 크죠. 지금 플래티넘은 7인승, ST라인은 6인승 구성으로 되어 있고, ST라인은 아쉽게도 요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통풍 시트 이슈는 뭐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이든지 항상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이슈죠. 그리고 스피커는 뱅앤올루슨이 기본입니다. 이런 건 또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죠. 뱅앤올루슨 사운드가 기본인데 ST라인은 10개고 플래티넘은 14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트가 조금 달라요. 시트가 ST라인 전용 시트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있고, 익스테리어 컬러에서 블루 컬러가 ST라인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플래티넘에서는 블루 대신 실버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 외에는 사실 옵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휠 사이즈가 21인치, 20인치로 이렇게 다르다라는 부분. 근데 21인치의 승차감도 이렇게 좋은 걸 보면은 플래티넘의 승차감은 더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고속화 도로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익스플로러 에이다스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왼편에 그 기능들이 이렇게 몰려 있게 되고요. 이 버튼을 통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 유지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네, 앞차와 차간거리는 3단계, 2단계로 할까요? 네, 이렇게 핸들 조향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속도는 한 80, 1km씩도 올라가고요. 쭉 올리면 10km씩도 올라갑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에이다스 시스템, 지금 이 도로폭이 좀 넓은데 잘 찾아가는지 살펴볼게요. 네, 도로폭이 넓은 상황임에도 차선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터치, 정전식은 아니네요. 네, 감압식입니다. 잡아서 살짝 압력을 줘야 되는 감압식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포드 익스플로러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레저나 여가나 패밀리카, 캠핑 요런 좀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이 차를 많이 고민하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장거리 갈 때 요 에이다스, 우리가 쉽게 말해 반자율 주행이라고 부르는 요 기능이 없으면 나는 굉장히 운전이 좀 힘들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기 때문에 요 기능도 이제 거의 필수가 되었죠. 시내 주행에서는 쓸 일이 없지만 이런 고속도로에서는 사용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쭉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간거리를 이렇게 꾸준히 유지하는 부분이라든지 차선을 유지하는 부분, 그리고 자연스럽게 감속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크게 감점이 될 만한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현대 기아라든지 독일 브랜드 벤츠나 BMW만큼 그렇게 매끄러운 느낌은 아니에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보면 느낌이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의 그 매끄러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도움을 받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내 발목만 조금 편안하더라도 장거리 갈 때 진짜 편안하거든요. 다시 이 스티어링 휠은 계속 잡고 있어야죠. 그래서 풍절음 부분, 지금 사실 속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70km거든요. 지금 차가 좀 많아가지고 한 100km 이상을 달려보면은 좋겠는데 도로 상황상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뭐 이 차가 뭐 공격학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가진 그런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속주행을 하면서 뭐 실내에서 대화를 한다든지 노래를 듣는다든지 했을 때 외부 소음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인다 싶을 정도는 아닙니다.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이거 모드를 스포츠로 한번 바꿔볼게요. 스포츠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 스포츠로 하면은 웬만한 다른 브랜드의 약간 고성능 소리가 나는데, 이게 또 미국 차의 또 특징이죠. 네, 이렇게 차선 변경할 때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 역시 노멀 모드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약간 가변배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후한 사운드가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BMW M340i 희승기 전달 드렸는데 4기통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지? 다른 브랜드의 약간 6기통 같은 느낌인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SUV에서 약간 내 돈 안 내고 유료 옵션을 추가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가변배기 옵션을 내가 안 넣었는데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이 마이크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실제 차 안에서 느끼는 이 변화의 폭은 꽤 큽니다. 차가 또 막히네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달리고 싶은. 제가 잠깐 입을 다물고 있어 볼게요. 이 사운드에 집중해 보세요. 근데 차가 너무 막힌다. 따로 패들 시프트는 없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없지만
여기 스티어링 휠 바로 가운데 여기 적외선 카메라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안구를 인식을 해서 뭐 ADAS 시스템이라든지 뭐 눈을 너무 감고 있는다든지 다른 데를 계속해서 응시한다든지 했을 때 경고를 해주는 안전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시트는 조금 폭신폭신합니다. 독일차나 국산차 대비해서는 조금 폭신한 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트가 차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 평평하지는 않습니다. 시트가 작지는 않은데 약간 여기 감싸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는 만족스럽거든요. 저 정도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약간 체구가 더 크신 분들이라면 시트가 이렇게 약간 감싸주는 구조여서 약간 요거는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시트에 마사지가 있습니다. 아니 6천만 원대 SUV에 마사지가 있다라는 거는 진짜 또 놀라운 부분이거든요. 독일차에서 마사지가 있는 차를 사려면은요 요즘에는 1억 5천 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 집에 있는 S클래스 350D도 마사지 없거든요. 그게 1억 5천인데 요즘에는 S클래스도 2억짜리 S클래스 사야 마사지 넣어주는데 이게 6천만 원대 포드 SUV에 마사지 넣어준다? 이런 거는 또 아마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마사지 넣어줄 바에 통풍 시트 넣어주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저도 약간 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브랜드가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마사지는 제공해주지만 시원하게는 안 해준다. 약간 그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공인 복합 연비가 8.7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차를 받자마자 리셋을 했고 지금 연비는 7.32 평균 연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4기통 순수 가솔린이기도 하고요. 공차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뭐 결코 연비가 높은 조건은 아닙니다. 연비 좋은 차 원하신다면은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자릿수는 절대 안 나올 것 같고요. 시내 주행을 하거나 뭐 고속 주행을 크루징으로 하신다면 한 10에서 잘 나오면 12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렇게 시내 주행, 고속 주행 적절히 섞어서 했을 때는 한 8, 9, 잘 나오면 9, 지금은 7.4, 네, 7, 8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2.5 터보 가솔린 정도 연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네시스도 지금 뭐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핸들이나 이런 부분들 빨간 스티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신경을 안 쓰진 않았습니다. 요 대시보드 트림 같은 거 보면 약간 패브릭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얼마 전에 시승했던 X3 M 스포츠 프로 9,900만 원짜리도 여기가 패브릭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실내를 한번 볼게요. 일단 핸들 왼쪽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 시트는 3명까지 저장이 가능해요. 저장하실 때는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삐 소리 나면서 저장이 됩니다. 문 잠그고 열고 이런 트림류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도어 캐치 하단에서 여기 사이드미러 접고 왼쪽 오른쪽 사이드미러 조절하고 창문 조절과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익스플로러는 차가 큰 만큼 수납 공간도 상당히 넉넉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열 창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가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유리 하나하나가 두꺼운 유리 2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각지대 어시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광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뱅앤올슨 사운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로고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죠? 지금 ST라인은 10개, 플래티넘은 14개, 이렇게 스피커 개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트림류도 이 패브릭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이쪽은 우레탄입니다. 가죽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럭셔리 브랜드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ST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스티치로 인테리어에 포인트를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핸들 직경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컴팩트한 직경이 주는 만족도가 컸고요. 이 핸들 소재는 되게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리고 3시와 9시 방향은 보시는 것처럼 타공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그립감도 상당히 좋고요. 왼쪽에서는 ADAS 그리고 음소거 볼륨 조절, 오른쪽에서는 여기 트릭 컴퓨터 메뉴 사용까지도 가능합니다. 트릭 컴퓨터 12
12.3인치 디스플레이 통해서 정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애플 카플레이 연결하면은 지금 목적지를 안 찍어서 그러는데 목적지 찍으면 풀 화면이 적용이 됩니다. 적외선 카메라까지도 적용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여기서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연료 없을 때는 없다라고 저렇게 알람이 뜨게 돼요. 스티어링 휠은 D컷입니다. 이렇게 밑에가 평평한 D컷이라서 저는 이 스티어링 휠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13.2인치로 커진 이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 커지니까 확실히 좋죠. 뭐 작은 것보다는 당연히 큰 게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메뉴들 보면 시트, 마사지 시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통풍은 없어요. 열선 핸들, 열선 시트만 있지 통풍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는 꽤나 강해요. 그래서 그냥 약간 뭐 거치레로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느낌이고, 무드등도 7가지로 제공이 됩니다. 근데 그 범위 자체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익스플로러라고 고급스럽게 이렇게 마감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도 고급스럽죠. 그리고 송풍구, 여기 부분이 상당히 간결하면서도 깔끔합니다. 저는 이 깔끔한 인테리어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이 하단에 이 아날로그 버튼 6개만 남겨놨고, 다이얼로 볼륨 조절, 무선 충전 패드 사용하는 위치 너무나도 좋고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 수납 공간 눌러서 닫고 눌러서 여실 수 있고,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이 하단에 C타입 포트 2개, C거째까지 제공이 되고, 컵홀더 2개, 여기 다이얼로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P가 이렇게 누르는 건데 여기는 로우 기어, 저단 기어가 누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 바꿔주시면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미끄러운 길 모드, 오프로드 이렇게 있고, 일반, 에코, 스포츠, 견인 모드까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일반으로 타시면 돼요. 그리고 암레스트 한번 열어볼게요. 암레스트도 상당히 깊습니다. 암레스트 안에도 C타입 포트 2개 적용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은 것이 인상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요 ST라인 전용 시트 들어가 있어요. 여기 중앙 부분은 패브릭입니다. 약간 직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시승차에 뭘 흘리셨는지 약간 이렇게 자국이 남았죠. 이런 거는 바로바로 닦아주셔야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장 한번 보게 되면 요즘 거의 다 없어지는 이 선글라스 케이스가 아직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이거를 삭제하는데 아직까지 들어가 있고, 여기서 썬루프랑 썬블라인드, 썬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요즘에는 썬루프 안 열리는 차들이 많아졌습니다. 오, 거의 한 48%? 네, 절반 정도 화끈하게 이렇게 시원하게 열립니다. 햇빛 가리개도 당연히 있어요. 네, 햇빛 가리개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번에 신형 익스플로러 2열에 타봤습니다. 2열 공간은 뭐 넓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이미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앞좌석을 좀 성인이 넉넉하게 막 타이트하게 앉은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앉은 포지션, 178 성인 남자 포지션으로 맞췄고, 178 성인 남자가 그대로 뒤로 왔을 때 이 정도 공간이 남습니다. 지금 무릎 공간은 한 하나 반 정도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 발밑 공간도 넉넉하고, 뭐 헤드룸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보이시죠? 송풍구는 지금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 약간 목걸이처럼 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선 블라인드도 있어요. 사실 패밀리카에서 가장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우리 아이가 잠들었을 때 이 햇빛으로부터 가려줄 수 있는 선 블라인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창문 한번 내려볼게요. 네, 뒤에는 전동이 아닙니다. 오토가 아니에요. 그리고 2열은 이중 접합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컵홀더 하나 있고, 수납 공간 넉넉합니다. 그리고 또 익스플로러의 장점이죠. 이 슬라이딩, 앞뒤 슬라이딩이 되고, 네, 가장 앞으로 가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3열을 좀 넉넉하게 빼주고 싶다면 이렇게 앉을 수 있겠죠. 이렇게 앉으면 1열도 조금 앞으로 가야겠죠. 서로 배려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가장 뒤로 밀면 이 정도 공간 나오고요. 살짝 당겨가지고, 네, 등받이 각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게 가장 뒤로 민 거고요. 그냥 세워볼까요? 이렇게 가장 세웠을 때. 근데 이렇게 앉으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가장 눕혔을 때. 그리고 ST 라인은 6인승입니다. 7인승 원하시면 요 벤치형 시트, 3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 원하시면 무조건 플래티넘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캡틴 시트는 ST 라인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ST 라인이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팔걸이도 있고 이렇게 앉아서 가면은 약간 의존받는 느낌도 좀 나면서 프라이빗하니까 이렇게 완전히 분리돼서 앉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이죠.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 그물망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부직포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서도 뭐 스크래치가 나거나 그러지 않게끔 약간 엠보싱 효과, 쿠션 효과를 제공해주고 있고, 이 가운데 디스플레이에서는 바람 세기 조절할 수 있고 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바람의 방향, 열선 시트 양쪽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C타입 포트 2개 있고요. 230V 타입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여기 있어요. 신기하게 컵홀더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컵홀더가 좀 작아 보이죠? 그래서 큰 컵을 넣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이게 약간 고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약간 신축성이 있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컵을 넣을 때는 확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운데 터널이 있죠. 그래서 3열로 넘어갈 때 ST라인은 이렇게 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접어놨는데 세워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3열로 들어갈 때는 이 통로로 넘어가도 되고요. 여기 어깨 쪽에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이렇게 당겨서 젖혀 주시고 이걸 앞으로 이렇게 쓱 밀면은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 또 발판이 있어요. 이 발판을 이렇게 밟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2열을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2열은 지금 완전히 밀진 않았습니다. 이 정도. 왼쪽이 완전히 민 거고요. 여기는 한 적당한 공간을 남겨 놓고 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열에 사람이 타면 좀 배려를 해줘야 되니까 이 정도 공간을 남겨 놓고 탄다라고 했을 때는 무릎 공간 지금 보이시죠? 이 정도. 무릎이 닿지 않습니다. 주먹 1개? 주먹 1개 정도 들어갑니다. 헤드룸은 아마 저 카메라로 담길 것 같은데 지금 보이시죠? 헤드룸. 제가 엉덩이 완전 붙이고 딱 세워서 앉아볼게요. 그러면 뒷머리가 살짝 닿습니다. 윗머리는 안 닿아요. 뒷머리가 살짝 닿는데 이렇게 살짝 기대서 이 헤드레스트에 기댄다 라고 하면은 헤드룸 지금 엄청 넓죠? 이 양쪽 숄더룸도 엄청 넓어요. 2명이 앉아도 충분할 정도입니다. 성인 2명. 그러니까 즉 성인 6명이 앉아도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 또 통로가 있으니까 이렇게 발을 뻗어도 될 정도로 공간이 넉넉한 편이에요. 그리고 머리 위에 송풍구 하나 있고 실내등 가운데 있고요. 오른쪽 보면 여기 C타입 충전 포트 2개 있습니다. 창문도 꽤 크기 때문에 개방감도 느낄 수 있고, 수납 공간 여기는 뭐 럭키는 좀 애매한 수납 공간입니다. 컵홀더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뭐 C타입 포트가 없네요. 오른쪽에서만 C타입 포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포드 익스플로러의 장점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열에 성인까지 앉았을 때도 상당히 넉넉하다. 지금 보이시죠? 이 어깨도 넓은 거. 그래서 6천만 원대 수입 SUV 중에서는 정말 이 공간이 주는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타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차가 6,290만 원이라는 걸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돼요. 물론 팰리세이드보단 비싸죠. 근데 팰리세이드는 국산차고 이 차는 수입차잖아요. 그래서 수입차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이 가격대에 이런 크기 살 수 없거든요. 진짜. 한번 여러분 네이버에 6천만 원대 수입 SUV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은 야 진짜 이 크기의 포드 익스플로러밖에 없네 라는 결론을 내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포드에서 새롭게 출시된 신형 익스플로러 페이스리프트 시승기를 전달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이 차 어떠신가요? 외관도 멋스럽고 실내 공간도 넉넉하고 주행 성능도 지금까지 익스플로러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드 익스플로러는 이번에도 국내 소비자분들에게 큰 인기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포드 익스플로러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포드 링컨 광교 전시장 김선재 대리님께 연락해 보시면 좋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ST라인이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ST라인은 또 기존에 없었던 트림이기도 하고 정말 스타일리시하게 이 패키징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형 익스플로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